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임업진흥회사업실 장인호 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림시장역통상팀의 이영지 사무관입니다. 네, 지금부터 합법목재 교육촉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대상품목 확대 시행에 따라 제도를 처음 접하시는 신규 업체 및 관계자분들을 위하여 합법목재 교육촉진제도 현황과 수입신고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법목재 교육촉진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부터 수입신고 절차, 내년 대상품목 확대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 신규 고객분들이 원활하게 수입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신고 방법과 조건부 적합 판정 시 서류를 보완하는 방법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바로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세요. 교육이 다 끝난 후 따로 Q&A 시간을 통해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림청 임업통상팀의 이영지 사무관입니다. 임업진흥원에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제도와 정책에 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실무적인 내용은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향후 계획과 Q&A 시간에 대한 진행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합법목재 교육촉진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법목재 교육촉진제도란 불법 벌채된 목재의 반입을 제재함으로써 범지구적인 산림 보전에 기여하고자 목재이용법에 따라서 목재와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입증 서류를 통해 통관 전에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2018년 10월 1일자로 시행했고요. 뒤이어서 도입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 벌채와 관련된 거래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콜리자 주민들이 불법 벌채를 위한 도벌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한 사건도 있고, 솔로몬 군도에서는 불법 벌채 현장이 위성 영상과 드론을 통해 발각된 적도 있었는데요. 2012년에 인터폴과 유엔 환경계획이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불법 벌채되는 목재의 가치는 연간 약 1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돈을 하나로 계산하면 무려 13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목재 교역액을 따져보면 많게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는 불법 어획이나 불법 강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수출하는 목재 제품의 대부분들은 수입된 원자재를 재가공해서 수출하는 것들인데요.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만 수입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시작됨에 따라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수출업체들이 그런 제도들을 도입한 호주나 인도네시아 등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 것을 입증하지 못해서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도 수출이 막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벌채와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공동적인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에서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합법적인 목재 교육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미국을 시작으로 EU 27개국, 영국 등에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합법 목재 교육 촉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10월 1일부터 본 제도가 적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목재 공급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국내 목재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산림 보전에 기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목재산업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수입 신고와 검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 목재 산업계 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또 합법 벌채 서류를 구비해둔 덕분에 같은 제도를 도입한 국가로 목재를 수출할 때 이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수입 신고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흐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이 시행된 후에 수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업체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서 국가별 합법 목재 인증 서류와 함께 사업 통장을 첨부하여 수입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수입 신고하는 방법은 뒤에서 진흥원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산림청과 한국임목진흥원에서 제출 서류를 검사한 후에 적합으로 판정이 되면 수입 신고 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수입 업체는 이 확인증으로 관세 신고를 한 후에 통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조건부 적합을 받은 경우에도 수입 신고 확인서가 발급되어 통관을 하실 수 있긴 하지만 30일 이내로 보완 서류를 제출하셔야 판매 유통이 가능하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의 핵심은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는지 합법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합법성은 화면에 보이는 4가지로 조금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여가서. 둘째,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먹재 제품을 인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류. 셋째, 우리나라 원산국 양장협의에 따라서 상호 인정하는 서류. 넷째,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서류입니다. 크게 법령에 의한 합법성의 인정 기준이 4가지인데요. 사실 목재 합법성을 관리하는 것은 각 국가마다 사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체계와 발급된 입증 서류도 조금씩 상이한데요. 산림청에서는 주요 수입국의 관계 법령을 좀 조사를 하고 국내법의 기준에 따라 인정이 가능한 입증 서류를 국가별 표준 지침을 개발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이 제도는 18년 10월부터 한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쳤고요. 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뒤로 한 2022년 10월까지 3년 동안 한 15만 건의 수입 신고가 있었고요. 19년 10월 대비 22년 11월에는 수입 적합률이 63%에서 95%로 약 한 30% 증가하는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간의 제도 분석을 통해가지고 개선 방안, 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큰 카테고리입니다. 수입 목재에 대해서 합법성 검사를 합법성을 검사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있는데요. 네, 우선 품목이 확대된 배경입니다. 현재 목재류를 수입할 경우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 판단하는 그 절차는 아시다시피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 대상 품목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서 불법 벌채와 그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목재 수급의 84%를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수입 목재를 재가공한 제품을 다른 국가로 수출도 하고 있어서 수입 목재에 대한 합법성 관리가 요구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EU 등 같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합법성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품목이 적어서 제도의 그 불법 벌채목 국내 유입 차단이 조금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수입 목재 합법 벌채 여부를 통관 전 수입 검사를 통해 검증하는 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제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하나 국가의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합법성을 검증하는 부분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레이시법을 개정을 해서 대상 품목을 확대하였고, 뉴질랜드는 신규로 제도로 도입을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함께 가구까지도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봤듯이 HS 기준으로 원목, 제재목류, 합판, 목재 펠릿 4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목재 합법성을 검증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타 국가들은 가구나 종이, 원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상 품목 확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확대의 경우는 현재 국내적으로 입법 절차에 있어서 내년 1분기 중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확대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 펠릿, 명칭으로 보면 7가지 품목에 대해서 합법성을 검사했고 HS 기준으로 4개 품목에 대해서 합법성에 대해서 검사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도가 확대되어서 성형 목재, 파티클 보드, 섬유판, 목재 펄프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합법성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약 3달 후인 2023년 내년도 1분기 내로 시행할 예정이니까 신규 품목을 수입하신 업계분들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신규 품목이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4사 HS 기준으로 저희가 함께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사08의 전판이 저희가 합법성 대상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4사09류의 성형 목재도 저희가 합법성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4사10류의 파티클 보드랑 OBS, OSB, 위험 유사한 보드도 저희가 신규 품목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4사116의 섬유판 역수도 신규 품목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6는 조금 476 01부터 95까지가 품목으로 대상이고요. 여기까지 HS 코드랑 제품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목재 이용법에서 저희가 그 제품명만 나타냈다면 앞으로는 HS 코드도 병기해가지고 함께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가 이제 확대가 되면은 신규 품목은 얼마나 수입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합법성을 검사를 하게 되는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목재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제도 적용 중인 7가지 품목, HS 기준 4가지 품목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이 한 67%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규 품목은 한 24%를 차지해서 내년부터는 국내로 들여오는 목재의 91%가량에 대해서 합법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중한 목재 펄프가 약 한 15%로 한 206만 톤 정도 됩니다. 신규 품목의 상위 수입국은 모두 이제 보시다시피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등 그 다음에 캐나다 정도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신규 품목의 상위 수입국들은 모두 현재 표준 지침이 개발되었고 인정 가능한 서류의 정보는 가공 정도에 따라, 또한 그 다음에 수입국의 법령 체계 정비 현황에 따라 향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본 제도는 2018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절차라는 새로운 절차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신고 절차를 더 세분화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할 목재에 대한 합법성 인정 기준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에 수출업체에게 증빙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받은 서류로 수입 신고를 하게 되는데, 혹시 납품일자 등의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수입 신고를 하시기 전에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합법 목재와 관련된 인정 기준을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별 표준 지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표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 해당 국가와 따로 확인하여 그 절차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럼 국가별 표준 지침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상단 메뉴에 산림 정책을 클릭하시고 하위 메뉴 항목에 산림 보호 항목 중 합법 목재 교육 촉진 제도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소 메뉴에 국가별 표준 지침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수입하려는 국가를 찾으시고 해당 나라의 가이드라인을 클릭하신 후 꼼꼼히 정독하시면 꼼꼼히 정독하셔서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표준 지침은 국가별 협의를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러니 주기적으로 최신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표준 지침에 맞춰 서류 구비를 완료하셨다면 수입 신고를 하실 차례입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인 유니패스에 로그인하신 후 상단 메뉴인 통관 단일 창구를 클릭하시고 하위 메뉴의 항목인 요건 신청 중에서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검색란에 산림청을 입력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두 번째 항목인 목재 제품 수입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 화면이 뜨게 됩니다.
먼저 공통 항목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신청인은 가입하실 때 입력해 두신 정보로 자동이 입력됩니다. 수입자 정보와 수입하주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만약 신청인과 동일하시다면 신청인과 동일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 아래 수출자 정보와 일반 신고 정보를 입력하는데 여기에 선박명, 도착 항구, 선화증권 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십니다. 만약 다품목을 신고하신다면 동일한 선화증권 기준으로 여러 품목을 일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입력이 끝나셨다면 품목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신청 번호를 입력하면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에 수종 코드를 입력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수입 품목이 합판과 같이 혼합 가공 제품이라면 대표 수종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어떤 목재는 수종 코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기타를 선택하신 후 이름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원산국은 목재를 벌채한 국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브라질에서 온 목재를 중국에서 방부 목재로 가공해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거라면 원산국은 브라질입니다. 아래에 보시는 첨부 항목이 있는데요. 앞서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합법성 입증, 목재합법성 입증 서류를 관계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품목 목록에서 해당 품목을 선택하신 후 합법성 인증 서류와 상업성증을 업로드합니다. 목재 펠렛, 합판과 같이 목재 제품의 경우는 목재 수종 비율표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도 서식이 있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중국산 유칼립투스 50%, 베트남산 아카시아 50% 이런 식의 해당 목재 제품이 어느 국가의 어떤 수종으로 몇 %로 만들어졌는지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 여러 개의 비율이 동일하다면 일괄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해당 품목의 식별 구호를 체크하신 후 품목 목록에서 다음 품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FSC 및 PFC 인증서가 일정 기간 유효한 경우라면 수입 신고하실 때마다 같은 인증서를 중복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전과 동일 업체 및 동일 인증서로 수입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유니패스의 이전 신고 내용과 첨부 서류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수출업체의 인증서를 재요청하거나 새로 업로드하실 필요 없이 하단의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전 내용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사항, 품목사항, 첨부 파일 모두 완료하신 후 오른쪽 하단의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입신고서 전송이 최종 완료되게 됩니다. 통관 결과는 수입신고 후 3일 안에 영업일수로 3일 안에 결정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부터 그 결과를 확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니패스에 로그하신 후 상단 메뉴인 통관 단일 창구를 클릭하시고 하위 메뉴인 요건 신청 중에서 신청서 처리 현황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신고하셨던 내역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내역에 따라 발신 실패, 적합, 조건 부적합 이렇게 현재 처리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건에 대한 상황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요건 신청 번호를 클릭하시면 해당 건 내에서 어떤 서류가 통관되었고 어떤 건이 서류 접수 중인지 각 서류의 처리 상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관 발송 후 접수 통보가 되지 않거나 접수 통보 후 3일 이내 검사 결과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처리 상태에서 승인 통보된 수입신고 확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에서 수입신고 확인증 결과와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조건에 적합인 경우 확인한 후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수입신고 확인증이 발급되는데요. 적합 처리된 경우 바로 통관 처리를 하면 되지만 만약 조건 부적합인 경우 요구하는 자료를 30일 이내로 보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서류 자체는 적합하지만 수량, 수출국, 금액 등의 내용이 단순 잘못 기입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5기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한 후에
1600에 3248번 그리고 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른 서류들은 통과가 다 된 상태이니 담당자가 오기입한 내용만 확인 후 빠르게 처리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건 부적합 처리된 경우 보안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니패스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보안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재자원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신 후 오른쪽 하단에 비회원 보안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첫 번째 그림과 같이 팝업 창이 상생되는데요. 조건 부적합 보안 제출을 클릭하신 후 수입 신고건의 신청 번호와 품목 식별 부호를 입력합니다. 아래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하신 후 공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왼쪽 사진과 같이 보안 제출을 위한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관계 서류를 이제 업로드하시고 이제 제출하기를 클릭하십니다. 이때 공인인증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점은 보시다시피 공인인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할 때와 추후 보안 제출 결과를 확인할 때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인증할 시에는 조회 및 처리가 안 될 수 있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인인증을 마치시고 난 다음 사진과 같이 확인 팝업 창에 생성되면 조건 부적합 보안 제출 완료입니다. 추후 보안 제출 결과를 확인하셔야 할 텐데요. 그 방법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안 제출할 때와 과정은 유사합니다. 사이트 내에 조건 부적합 보안 제출 결과 확인하기를 클릭하신 후 수입신고 접수 번호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하신 후 이전 보안 제출에 썼던 인증서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진행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 사진과 같이 보안 제출 결과 안내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보시다시피 비회원으로 확인하는 경우 기존 인증서를 잊어버릴 경우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희는 회원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원 가입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청의 목재자원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업을 클릭하신 후 약관에 확인하신 다음 동의칸으로 클릭하십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업체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입하실 때 입력했던 사업자 등록번호와 신청인 정보 그리고 목재 생성 등록 현황 등의 정보를 수입 신고하실 때마다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반복 입력하실 필요 없이 빠르고 편리한 수입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가입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사이트 담당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가입 처리를 완료하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수정 과정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비연 업체의 서류 보안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회원 업체의 서류 보안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일하게 목재자원 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십니다. 그 후 상단 메뉴에 수입 신고를 클릭하시고 하위 메뉴인 수입 신고 목록을 클릭하면 수입 신고 목록 메뉴 중 수입 검사 현황에서 수입 검사 완료를 선택합니다. 보안 제출 결과의 제출에서 제출 전을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안 서류 제출건의 요건 신청 번호를 클릭하면 하단 사진과 같이 수입 검사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신고 목록의 조건 부적합 품목을 클릭하게 되면 품목별 검사 결과의 짙은 색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활성화된 건에 대한 신고 내용 및 검사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조건 부적합에 대한 상세 사유를 확인하신 후 하단에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진과 같이 보안 서류를 업로드하실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안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게 되는데요. 이때 첨부 파일은 한 개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파일을 제출하셔야 한다면
PDF 합치기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한 개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자동 체크된 메일 수신 동의는 해지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크해두면 보안 서류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검사기관에서 이메일로 검사 안내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게 검사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보안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수입신고 상세 화면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적합으로 뜨면 합법 서류로 완료된 것이니까 그 수입신고 확인증 보기를 클릭하시면 출력하시고 통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재보완이 뜨면 다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 확인증은 1차 수입신고 할 때 한 번에 적합 판정이 난 경우와 보완을 거쳐 적합 판정이 난 경우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표기합니다. 이때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저희가 민원 서류를 분석한 결과 서류 문의, 신속 처리 요청, 수입 신고 방법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각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임업진흥원에서는 서류 문의가 들어온 경우 국가별 표준 지침 확인 방법 안내 및 서류 사전 진단으로 수입 신고 전 원활한 서류 구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속 처리 요청을 대응하기 위해서 FSC, PFC 등 산림인증 업체와 인증 정보를 DB화하여 각 업체별로 인증서 조회 없이 신속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방법 문의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수입신고 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 유선 상담의 한계를 줄이고자 영상, 전자책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배포 예정에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고객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및 그 질문에 대한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FSC 인증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조건부 적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FSC와 PFC 서류상 유효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서 인증서가 만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제출 전에 FSC와 PFC 사이트를 통해서 인증번호를 조회하시면 인증서가 실제로 유효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영문 서류는 준비가 되었는데 국문 서류의 경우 이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문과 국문은 한 종류의 제출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문인 경우는 문제없지만 제3의 언어의 경우는 반드시 영문 또는 국문 번역본을 구비하시어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는 한국에 들어온 다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선화증권, 즉 BL이 발급된 이후에 통관 전에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 이후 수입신고를 하신다면 입항 전에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실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사업송장의 수량표기법은 컴마와 이제 점, 저희는 이제 마침표와 쉼표 등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및 회사의 숫자표기법이 우리나라 숫자표기법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표와 쉼표가 혼동돼서 이제 수량에 대해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수입신고 하실 때는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신고 해외 수입 물량이 43.809인 경우 이 어떤 나라의 경우는 이제 43,809톤을 그렇게 표기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목재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표준 지침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청 홈페이지에 국가별 표준 지침 CSG에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만 기재된 사항만 인증서로 인정됩니다. 각 국가별로 인정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왼쪽 주황색처럼 중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서류가 일본에서는 합법성 인증 서류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수입 신고 후 회사명이 잘못된 기입된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수입 신고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는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오기입으로 부적합 처리를 요청하시고 새로 수입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수입 신고는 국가별로 서류별로 변수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발표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합법목재 교육촉진제도의 지원사업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진단 서비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관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입증을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 수입신고 관계서류에 대해서 미리 진단을 받고 부적합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수입신고 사전진단 서비스입니다. 신규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생소한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나 편리한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수출 업체로부터 수령한 입증 서류가 통관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진단 메일로 서류 발급기관, 서류명, 수출국가, 수출업체, 수입 품목 정보 등 서류에 대한 기초 설명을 포함해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하루 그리고 최대 3일 이내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번호를 기재하시는 경우 답변 여부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번역 지원 서비스입니다. 작년부터 번역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비영어권, 목재 합법성 입증 서류 등 수입 신고와 합법 교역 촉진에 관한 필요 서류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무료로 번역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국가별 표준 지침에 정형화된 서류에 대해서 번역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서 업체명, 주소, 수량 등 개별 정보만 빈칸에 입력하시면 바로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표준 지침에 없는 서류에 대해서 번역이 필요하신 경우 직접 번역 신청을 통해서 번역본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부 적합 보완 안내입니다. 수입신고 조건 부적합으로 인해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판매 지연, 방지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 서류 미제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매월 1회 관계법령 보완 제출 서류 제출 기한, 제출 방법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건 부적합 후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 제출에 대해서 인지 못하신 업체분들이 많으신데요. 조건 부적합의 경우 통관이 완료 날로부터는 30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셔야지 판매 유통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기업별로 안내해드리고 판매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계획 발표와 의견 수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법목재 교육 촉진제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도의 전반적인 계획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과학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관 후에도 수정 분석을 통해 목재 합법성을 재확인하고 또한 한국형 실사 제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서 불법 벌채와 불법 유통 근절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서류 검사를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두 가지 수단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늘려서 1분기에는 5가지 품목에 대해 대상을 확대하지만 제도 적응치를 보면서 전 품목에 대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수입검사 대상 품목 확대가 예상되는 애로사항이나 제도 관련해서 바라시고 있는 희망하시는 지원 정책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근데 저희 댓글 보니까 지금 진흥원에서 이제
그 고정으로 이제 올려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URL 타고 통해가지고 지금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고 자료 받으실 수 있는 이메일을 남기시는 링크를 지금 남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댓글 받으시고 지금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료도 전송해드리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추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채팅으로 질문을 조금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이제 많이 지금 요청드리는 부분이 설명회 자료에 대한 메일 발송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그리고 이벤트 참여 링크 URL을 남겨주시면은 자료를 조금 수월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폴랜드 분께서 좀 남겨주신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흥원에서 검사기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합법 목재와 관련된 그 서류를 주셔야 되고요. 수종 비율표는 혹시 혼합인 경우에는 수종 비율표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펠렛의 경우 이제 혼합됐을 경우 그리고 이제 합판과 같이 합판은 이제 중판과 가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종 비율을 네, 그 경우에 대해서는 네, 수종 비율표를 해 주셔야 저희도 검사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내용을 그 검사에서 적합과 부적합으로 그 수입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국가별 인증 지침이라고 실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에서 수종 비율표를 요구하고 있는지 우선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확인해보시고, 뭐 없다면은 제출 안 해주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에서 국가별 인증 지침 요구하고 있으면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국가별 인증 지침에서 뭐 수종 비율표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반드시 제출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혼합 목재 이외의 경우에는 한 수종으로 지금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그러니까 네, 혼합 목재에 대해서만 수종 비율표를 주시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건부 보완하려고 했는데 우편물이 오시는 경우도 있다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도 그 시간차라는 게 저희도 이제 그 집계하는 시점이 좀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를 하셨다면 그게 신경을 안 쓰셔도 이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내용은 이제 시스템상으로 되는 것이고 저희가 혹시 몰라서 이제 그 우편으로 발송할 때 그런 시간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그 심려치 마시고 시스템상 적합으로 판정되셨으면 그걸로 이제 종료된 것으로 적합 판정을 받으신 거로 생각하시고 판매 유통하시면 될 예정입니다. 네. 그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에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혼합 목재 이외에 한 수종으로 수입하는 목재는 수종 비율표에 해당하는 게 없는 게 맞겠다라는 질문 주신 걸 관련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국가별 표준 지침을 이제 기반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별 표준 지침에 만약에 수종 비율표가 있으면 이것은 한 수종이 100%라는 수종 비율표가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없으시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내용들은 아까 URL 쪽으로 더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진행한 합법목재 교육촉진제도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합법목재 교육촉진제도를 통해 국제산림보호에 앞장서고 우리나라 목재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오늘 바쁘시는 와중에도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도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적합률도 높아지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갖고 부탁드리고 또 진흥원에서는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진흥원과 산림청 통해서 많은 소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